항상 우리 공부할 때 뭐냐면은 그 책에 있는 말을 가지고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할 때는 뭐냐면 그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들으면서 아까 했던 말들을 가지고 하나씩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어를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니까는요, 강의 들었던 내용을 메모 한번 이렇게 해갖고 아까 이해하고 암기하고 둘 중에 우선 이해도 중요하고, 물론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암기가 더 중요해요. 암기가. 그래서 꼭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근데 글자를 암기하라는 말은 그 용어를 익숙하게 하자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리 그러면 뜻을 뭐라고 하자고요? 돈의 이용 대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효율적 그러면 내는 뭐하고 가격하고 얻는 가치하고 같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효율적. 아까 수요 그럼 뭐라고 하죠? 사겠다. 공급 그러면 팔겠다. 금융 그러면요? 금융 그럼 뭐요? 자금의 융통. 금융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금융은 뭐라고 한다? 자금의 융통. 예. 이런 식으로. 정책 그럼 뭐예요? 정부의 대책.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의 융통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금융 파트에 갈 때 어떤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느냐 이렇게 하나씩 풀어갈 거거든요. 그런 말을 가지고 이제 좀씩 생각을 이렇게 넓혀가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는 훈련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이 책은 많지만은 시험 보는데 그렇게 양이 많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뭐냐면 개론에 어떤 내용이 있냐 8개 목차를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에 뭐 한다고요? 총론. 두 번째는요, 수요 공급. 예. 세 번째, 시장. 예. 입이 없는 분이 계시네. 예. 입이 없는 분이. 같이 하자, 같이. 왜냐면은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야 익숙해지니까. 예. 아까 첫 시간에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총론. 두 번째는요, 수요 공급. 예. 세 번째, 시장. 네 번째, 정책. 그래서 여기까지가 11월 달에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와서 첫 주에 뭐 할 거다? 투자. 예, 투자. 그 다음에는요, 금융. 예, 그 다음에 평가. 평가가 뭐예요? 뭘 찾아서? 가치를 찾아. 가치가 핵심이에요. 그럼 가치는 뭐라고 이해하자고요? 만족.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내가 오늘 옷 7,000원을 주고 비빔밥을 먹었다. 7,000원만큼의 값어치가 있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족이다 그렇게 느껴요. 만족이다. 그 가치를 찾아서 뭘로 표시하는 거? 돈으로 표시하는 거,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활동,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총론은 책을 한 장 넘기면은요, 뭐가 나온 거니? 이제 쭉 4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 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과목이 부동산 학이니까, 그러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학이 뭐라고 하자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첫 시간에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다시 부동산학 그럼 뭐라고 하자?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다. 그럼 부동산은 뭐예요? 땅하고 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땅과 건물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땅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는요. 학문은 무슨 의미를 가졌다? 아까 뭐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것 찾아간다. 객관적인 것의 반대는 주관적.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찾아가는 게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동산학을 딱 한마디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건 나중에 보면 될 거고, 딱 한마디로 핵심으로 이야기할 것이 그 1번에 맨 끝에 나오는 종합응용과학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첫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맨 끝에 무슨 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세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인데 그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 종합적이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응용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순수예요. 순수. 응용의 반대는 순수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2번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맞다 틀렸다? 네. 틀렸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부동산학은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해요. 그런데 그 응용의 반대가 뭐라고 할 때? 순수라고 하는데 순수 과학이 아니다. 그럼 순수 과학이 뭐냐? 뭐 이렇게 뭐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원리만을 찾는 것을 순수 과학인데 응용이다. 그러면 응용은 뭐냐? 이거 응용이라는 것은요 이론과 실무를 합쳐진 것을 우리가 응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응용 그러면 뭐가 합쳐진 거? 이론과 실무를 합쳐진 것을 응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론은 뭐냐 이거 이론 그러면 이론과 같은 말은 원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원칙, 무슨 원리, 무슨 이론 그러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 원리,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 법칙, 이거 법칙이라도 괜찮죠. 자연 법칙. 그 무슨 말입니까? 저기 여름에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에 가면 이제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걸 자연 법칙 그럽니다. 그럼 법칙을 알면 어떤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씩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을 알므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충 뭐 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항상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론이요. 아까 뭐냐면은 아까 이런 거잖아요.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려간다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 이게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제 인정을 하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라는 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우리 아파트가 올라갈 거냐? 라고 하면은 이건 또 별개야. 이게 우리 아파트는 또 별개 나타. 우리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을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 아파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요. 어떤 아파트는 더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돈이 비싸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그거 사다가 이거 사놓으면 돈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하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은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실무예요, 실무.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합쳐진 걸 뭐라고 한다? 응용이다. 고로 부동산학은 응용이다. 그리고 과학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객관적인 걸 찾아가는 것, 또 상식적인 걸 찾아가는 것이 뭐라고 한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산학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을 드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은요 신문을 읽어야 돼. 근데 대부분은 이 신문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신문을 자주 읽는 사람은 부동산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문을 읽는 것 자체가 부동산학 공부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문 평소에 자꾸 읽는 사람은 강의 한 번만 딱 들으면 딱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첫날이기 때문에 신문을 읽었으면 좋겠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영 그 신문 읽기가 어려우면은 요즘에 잘 된 거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앱이 있잖아요. 그 네이버에 가면 신문가 쭉 나오잖아요. 신문 나오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중에 이제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씩 관심을 갖고 그걸 읽는 그 네이버의 글자를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제가 많이 경험을 하건데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이 읽는 것이 느려가지고 문제를 많이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앱에서 글자를 많이 읽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읽는 훈련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글자 읽는 거, 특히 이제 뉴스 중에서 첫 번째 경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예? 그래서 이제 경제의 날 읽어보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네이버에 가면은 오피니언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 봤어요? 예, 이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예, 아무 관심도 없이 봤는데 이런 글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상식이 넓어져요. 상식이 넓어요. 이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봐갖고 제목 봐갖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씩 읽으면서 평소에 그냥 뭐 버스 탄다든가 아니면 시간 남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그거 이제 한번 읽는 훈련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가 축적돼서 지금의 나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5년 후에 나, 10년 후에 나는 어때요? 과거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면 5년 후도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이 뭐가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지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하게 5년, 10년 후는 여러분 위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달라지는데 더 달라지려고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공부하는 김에 이런 거 뭐냐면 신문에 관심을 갖자. 그래야 시험 보는 데도 좋고 내 생각도 넓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부동산학은 상식적인 거다라는 걸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학은 종합적이다라는 거예요. 종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종합이라는 거. 뭔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합쳐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쳐놨다는 건 뭘 합쳤느냐라고 본다면은 5페이지로 가죠. 5페이지. 5페이지 그 요점에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복합 개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은 복합 개념을 말합니다.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인데 그 종합이라는 것은 종합이라는 단어하고 복합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로 복합이라는 게 뭐예요? 섞어놨다. 종합이라는 건 합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념은 뭘까요? 개념은 무슨 말일까? 저 친구 참 개념 없이 행동하네? 무슨 말이에요? 생각. 그래 앞으로 개념 그러면 생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 개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종합적인 생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복합 개념 뭐라고 한다? 무슨 생각? 종합적인 생각이요. 그럼 뭘 종합했느냐? 그러면 세 가지. 법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 법률적인 것, 경제적인 것, 기술적인 생각을 합쳐놓은 것이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엄청 잘 나와요. 앞으로 복합 개념 그러면 아예 첫 글자로 잘 나오니까 외세요. 법경기 이렇게 외자고요. 복합 개념 그 뭐라고 하자? 법경기. 딱 앞으로 복합 개념 그러면 뜻은 뭐라고 하는데 종합적인 생각인데 그럼 무엇을 종합했다? 법적인 것, 경제적인 것, 기술적인 것을 합쳐놨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토를 달지 말고 그렇게 합쳐놨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책에서 설명하는 말들이 쉽게 이렇게 전달이 될 거라고요. 빨리 그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법경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경기를 조금 이제 풀어가자. 먼저 기술부터 풀어갈게요. 기술 그러면 책에 보면은 맨 위에 기술적 개념 그 네모 안에 중간에 요점에서 기술적 개념 이런 말이 나왔죠? 근데 거기 책에 보면은 공학적, 자연적, 물리적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둘로만 딱 나눠서 앞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이라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는 기능적이라는 단어를 합친 것이 기술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다시 앞으로 기술 그러면 뭐가 뭘 합친 거다? 물리적인 것,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을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 기술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기능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그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엄청 잘 나와요. 기능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포함되는 것? 기술에 포함되는 것. 그 말이에요. 다시 기술 그러면 뭐가 뭘 합쳤다? 물리와 기능을 합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가 뭐냐? 이거 물리가 뭐냐? 앞으로 물리적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책에서. 그러면 물리적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세요. 외관상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외관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물리적 그럼 뭐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형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물리적은 유형, 무형? 이거는 유형이 되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게 물리적은 유형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물리적이고 무형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그 단어를 알면은요 너무 쉬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단어 뜻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어 뜻만 딱 정확하게 알면은 그 글자가 당연하게 이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형을 따지는 거다. 예, 그리고 두 개를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 기술이다 하자고요. 자, 두 번째 경제. 그러면 경제가 뭐냐? 우리 경제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경제생활이 뭐예요? 경제생활은요 돈을 쓰고 돈을 버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경제는 뭐라고 하면 돈을 쓰고 돈을 쓴다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돈은 가격이에요. 돈을 써서 뭘 얻어요? 가격을 갖고 가치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치와 가격에 관한 거. 원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가치는 아까 뭐라고 이해하자고요? 만족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배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썼다. 뭐 밥을 사 먹었다. 내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 먹었다. 또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들었다. 이게 가치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나가야 돼요? 가격이라는 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에 관한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제적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법률 그러면 뭐냐면은 권리를 따지는 거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뭐냐면 법률은 뭐 따지는 거? 권리를 따지는 거다. 근데 그러면 권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민법 시간에 이제 들어요. 권리의 반대는 의무거든요. 그게 어떤 국가가 어떤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게 권리인데 이 권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권리 중에서 핵심은 뭘 갖고 따진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민법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학기론 입장에서 편하게 설명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수처 하는 거 이렇게 그냥 보자고요. 사는 사용, 수는 수익, 처는 처분할 수 있는 것 이걸 소유권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소유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한다?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 처분할 수 있을 때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걸 배타적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대로를 뭐라고 한다? 배타적이다. 그게 내 것일 때는 배타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내 것에 대해서 손 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소유권이다. 그 소유권에 관한 것을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법률적이다. 바로 이 세 가지 생각을 합쳐가지고 그걸 무슨 개념이라고 한다? 복합 개념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 자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근데 아까 종합이라는 것은 뭐가 뭘 포함했다? 이론과 그 다음에 실물을 포함한 거고 과학이라는 건 상식적인 것인데 근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 가지의 생각을 합쳐놓은 것을 종합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슨 개념이라고 하자? 복합 개념이다. 그럼 복합 개념은 뭐라고 한다? 법경기다. 법은 뭐 따지는 거? 권리 내지는 소유권 따지는 거. 경제는 뭐 따지는 거? 가격 내지는 가치를 따지는 거. 기술 그럼 뭐 따지는 거? 뭐냐면 물리적, 기능적 문제를 따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술적. 세 개를 합쳐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느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건물에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은 이게 뭐 할까? 이게 부동산이죠. 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이에요. 그럴 때 이 건물을 딱 보고 이거 저 건물이 무엇 하는 것이냐? 아, 여기 보자고요. 기능이 무슨 말이에요? 기능? 기능. 이 마이크의 기능이 뭐죠? 마이크가 하는 역할. 이런 게 기능 아니에요? 하는 일. 한 역할이라고 할까? 이게 해석하기 더 어렵네, 이거는요.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기능이라고 해요. 만약에 형광등의 기능은요, 불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거. 이런 것처럼 하는 역할인데, 건물의 기능은 뭐예요? 건물의 기능은요? 건물의 역할은 뭐냐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간을 그 공간을 만들어갖고, 거기 사람이 자면은 아파트야. 거기서 사물을 보면 사무실이야. 거기서 물건을 만들면 공장인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건물의 역할은 뭐 만들어주는 거라고?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그 공간을 만들 때 그 건물이 뭐 하는 거냐? 그 안에서 자는 거냐? 아니면 뭐 사무실로 쓰는 거냐? 아니면은 물건을 만드느냐? 그걸 따지는 거. 저 건물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은 무슨 생각? 기술적 생각이라니까? 무슨 알겠어요? 저 건물을 딱 보고 저거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묻는다면은 무슨 생각? 기술적 생각인 거예요. 근데 야, 이 건물이 누구 거야? 라고 묻는다면 무슨 생각? 아이, 법률적. 누구 것. 소유권. 누구 것이야? 라고 묻는다. 무슨 생각? 법률적. 야, 이 건물 얼마짜리야? 경제적. 무슨 알겠죠? 건물 안에 건물 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은 무슨 생각? 기술적. 얼마짜리냐? 묻는다면은 경제적. 저거 누구 거냐? 묻는다면은 법률적. 이 세 가지 생각이 건물 안에 혼합됐다.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게임껏. 그 이야기야. 느낌이 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결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 중요할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지금 우리 무슨 과목 하고 있어요? 부동산학. 그럼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 중요할까? 경제지. 뭐니 해도 뭐니가 뭐예요? 돈.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중심으로? 가치 내지 가격을 중심으로 따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걸 잘 보세요. 수요 공급도 중간에 가격 갖고 사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투자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금융도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평가도 돈을 찾아내는 게 평가 아니에요? 활동도 그 가치를 올리는 게 활동 아니에요? 고로 부동산학은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다? 가치다. 네. 바로 이걸 가지고 부동산학을 할 것이다. 이 결론이 되는 거죠. 만약에 민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그 뭐 공학이라고 한다면 밑에 게 중요하겠죠? 무슨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부동산학의 입장에서는 무슨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좀씩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풀어가자. 이제 복합 개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 물리적과 기능적은 기술적은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두 개, 법률과 경제는 무형하면 되겠네? 형체가 없잖아요. 예, 이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다? 무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술은 무슨 측면이라 하면 유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법률과 경제는 무슨 측면의 생각이다? 형체가 없는 무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 개념을 정의를 했다면은 이 복합 개념을 조금씩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밑에 이제 법률적 개념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이제 법률을 보자고요.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법률 그러면 뭐 따지는 게 법률? 권리 따지는 거. 그리고 권리의 핵심은 뭐다? 소유권. 그럼 소유권은 무슨 말? 아까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어느 누구도 내 것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내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국가가 약간 못하게 방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두 개가 있어요. 절대적 소유권, 그 다음에 상대적 소유권,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유권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거?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 이게 소유권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 책 보지 마세요. 이런 말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이제 책은 내가 책의 목차대로 가지만은 이런 말들을 기억하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 11월 달, 12월 달에는 책에 있는 거 다 설명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여기는 11월 달, 12월 달 강좌가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진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럽니다. 근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간은 한정됐는데 전달되는 양이 많아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는 이걸 언제 다 해?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하게 가기 때문에 그냥 11월달, 12월달 오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제가 하나씩 하자씩 할 때 그 외자금을 외우고 따라가면 따라하고 반복은 반복하고 그러면 그냥 앉아 있으면 알아서 그냥 쌓인다니까. 그러니까 외자고 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서 교실에서는 다 알아듣는데 이게 하고만 내려가면 또 까마득해 이제 읽는다는 거. 예,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해본다면은 조그마한 그 메모지에 메모했다가 다음 주 올 때까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입으로 반복을 좀 해주시면은 그게 그 유효 기간이 길어지겠죠? 예, 그 내가 기억하는 기간이 그 노력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공부가 편해집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해버리면은 이제 다 알아들었다가 다음 주에 딱 오면은 내가 또 이걸 반복을 할 거라고요? 근데 저거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때 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주시면은 공부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 노력만 좀 해주시면 돼요. 다시요.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이라는 말이 있고 무슨 소유권이 있다? 상대적 소유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공적 제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적 제한 이런 말이 나오면 누가 제한한다? 국가가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이거 내 땅이야. 근데 정말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국가가 이렇게 좀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 땅에다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는다는 건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못하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뺏어가기도 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수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국가가 내 땅, 자기 땅을 국가가 필요할 때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소유권이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유권이다? 상대적 소유권이다.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 소유권은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다? 절대적 소유권이 있고 상대적 소유권이 있는데 현실은 우리나라는 무슨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이다. 왜? 공적 제한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해할까요? 예, 그래서 공적 제한이 있으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소유권 문제를 따지는데 이 소유권은 그러면 어디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느냐? 이거는 민법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소유권은 어디서 나온다? 민법에서 나와요. 그 민법에서 이제 나오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부동산 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다면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딱 해놓은 거니? 이걸 협의라고 하고 거기에 밑에 보세요. 1번에 협의의 부동산 해놓고는요. 그 뭐라고 했는 거니?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말. 그러니까 협의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좁은 의미 그런 뜻이에요. 좁은 의미 해놓고는 다 지우고 가자고요.
뭐라고 하는 거니?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딱 정의를 했다. 이렇게 하자고요. 토지와 정착물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다 라고 정의를 딱 해놨어요.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은 어디에서 정의를 했다? 민법에서 한 것을 뭐라고 한다? 협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가 있으면 또 반대의 뜻으로 뭐가 있을까? 광의가 있어요. 이게 반대가 광의입니다. 광의는 무슨 뜻일까요? 넓은 의미 그런 거예요. 근데 좁은 의미로서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라고 딱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토지와 정착물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소유권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땅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땅이라는 게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된 땅을 어디까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니? 전국에 있는 땅을 싹 이렇게 조각을 낸 거야. 예? 조각을 내. 그 조각 낸 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필지 그러는 거예요. 그 조각 낸 걸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조각을 내가지고 그 조각 낸 것에다가 숫자를 딱 부여를 했어요. 그걸 집원 그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조각 낸 걸 뭐라고 이름 붙였다? 필지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필지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조각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숫자를 부여한 걸 뭐라고 한다? 집원이다. 그래서 집원을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소유권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는 뭘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집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집원은 뭐냐? 같은 말로 번지라고도 하고요. 집원과 번지는 같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번지가 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번지 왜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번지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 번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요. 편집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알려줘요. 예? 번지가 있어야 그 몇 번지 땅이다 알려줘야 그 위치가 어디다 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번지가 있으므로 누구 것이라는 권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까 소유권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권리를 표시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까 번지로 구분됐다는 것은 지번으로 구분됐다는 것은 무엇을 구분하기 위한 거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땅을 뭐라고 한다? 필지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오늘 시간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필지가 있으면 반대 관련된 단어로 획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획지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를 구분한 땅이다. 근데 여기서 위치가 또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은 보세요. 한번 일반적으로 번지가 정해지면은 지번이 정해지면은 그 지번은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고정된 것 같아요. 자꾸 지번이 변하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번 번지가 정해지면은 크게 안 변하죠. 예, 그래서 이 위치를 이제 고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된 위치다. 이 고정된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은 절대적 위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 위치 그러면은 딱 움직이지 않는 위치를 뭐라고 한다? 절대적 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절대적 위치 이런 말이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을 나중에 부동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부동성 뜻이 뭐라고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성은 무슨 위치를 말한다? 절대적 위치를 말한다. 한번 정해진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단어가 있으면 또 반대 단어가 꼭 있어요. 절대적 위치의 반대는 상대적 위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문에 상대적 위치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상대적 위치 이런 말이 나오면 주변 이렇게 딱 이해하세요. 다시 상대적 위치는 뭘 말한다고요? 주변이에요. 주변을 우리는 무슨 위치라고 한다? 상대적 위치예요. 그러면
주변은 딱 정해진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고로 상대적 위치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할까? 위치의 가변성. 이게 위치의 가변성 이런 말이 이제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치의 가변성이 무슨 뜻이에요? 주변이 변한다 이 말이라니까? 다시 앞으로 위치의 가변성 뭐라고 표현한다? 주변이 변한다. 지금 엄청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들을 안 들어봤잖아요. 다 아는 말인데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차곡차곡 쌓여가야 이제 부동산학의 그 단어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자 지금 우리는 지금 복합 개념을 하고 있어 넓게. 복합 개념 뭐라고 한다? 법경기. 복합 개념 뭐라고 한다? 법경기. 법은 뭐라고? 권리 따지고, 경제는 가격 내지는 가치 따지고, 기술은요 물리적, 기능적을 따져서 이걸 건물을 딱 보고 누구 거냐라고 묻는다면 무슨 생각? 법적인 생각. 얼마짜리냐 묻는다면은 경제적 생각, 뭐 하는 거냐 묻는다면은 기술적인 생각인데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무슨 관점이 중요하고 경제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더 세부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뭐 따지는 거? 권리. 권리 핵심은 소유권.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이 있다? 절대적 소유권과 상대적 소유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소유권은 무슨 소유권이 일반적? 상대적 소유권이 일반적. 왜? 국가가 제한함으로 이렇게. 그럼 그 내용은 느끼면 돼요. 국가가 건물을 내 마음대로 못 짓게도 하고 필요할 때 국가가 뭐 하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제한함으로 우리의 소유권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자, 이 소유권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 부동산 개념을 어디서 이야기했다? 민법. 민법에서는 뭐라고? 협의. 뭐라고 정의했다? 토지와 정착물이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어디까지가 내 땅?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땅을 구분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필지. 필지는 뭘 위해서 구분했다? 권리. 그 필지에다가 이제 숫자를 부여한 걸 지번. 지번이 있으면 위치가 알려지고 권리를 구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는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딱 정해진 위치는 무슨 위치? 절대적 위치. 그걸 뭐라고 한다? 부동성. 그러니까 항상 지문에 부동성 그럼 무슨 위치? 절대 위치. 근데 절대적 위치가 있으면 반대로 무슨 위치가 있는데?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고정됐다 변한다? 변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 위치라는 무슨 말? 주변. 그러면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고로 위치의 가변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뜻이에요? 주변이 변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주변이 변한다 여기서 가격이 나오죠. 땅 가격이 비싼 것은 땅 자체로부터 생겨요? 주변 때문에 생겨요? 주변 때문에 생기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동산의 가격은 절대적 위치에 근거한다. X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위치에서 나온다? 상대적 위치에서 나온다. 이거 외워야 될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맞아 이렇게 하면서 단어를 숙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공부 방법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씩 쌓여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개론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내 것이 쌓여가면서 이게 쉬워지는 거죠. 한 번만 딱 이해하시고 반복하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땐 동강 볼 필요도 없어요. 동강 볼 시간에 이거 저거 한 번 더 외우는 것 같아.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상대적 위치가 뭐고 절대적 위치가 뭐고 절대적 소유권이 뭐고 그 다음에 상대적 소유권이 뭐고 이런 말들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를 때만 한 번만 딱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 정착물. 정착물은 뭐냐라고 하면은 정착한 물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착물 그럼 뭐라고 한다? 정착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정착을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정착은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핵심이 무슨 단어냐면은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네? 지속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안 들어가면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요. 공중전화 박스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 공중전화 박스는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건 맞는데 지속적으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저긴 어때요? 컨테이너 박스는요? 그것도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또 예를 들면은 모델하우스 같은 것은 이것도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금방 예를 들었던 거 모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아니면 공중전화 박스는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로 보자고요. 여러분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라고 안 나오고 수목이라고 나와요. 수목 그러면 이제 그 나무를 말하는데 여러분 나무는 정착물일까 정착물이 아닐까? 정착물이잖아요. 아니 나무 어떤 나무는 우리 생명보다 수백 년 붙어 있잖아요. 정착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무 수목 정착물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 어때? 건물은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건물 정착물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정착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정착물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왜 따져요? 지금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소유권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소유권을 따지는 건데 그러면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저 길거리는 나무는 누구 겁니까? 그 나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땅 주인이 나무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 나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는 땅 위에 붙어 있지만 그 나무의 소유권은 땅한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속 정착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종속이다? 소유권이 땅한테 종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정착물이라고 한다?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땅에 붙어 있는 거지만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땅한테 종속됐다 해서 무슨 정착물이라고 하자? 종속 정착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나무는 땅 주인 것이 나무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 아무 말이 없지만은 그 나무를 이걸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죠. 이 나무 이거 땅 주인 것 아니고 내 거야 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명인방법 이런 말이 나와요. 명인방법 아니면 등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가 되는 거니? 독립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일반적인 나무는 무슨 정착물이지만 종속이지만 이걸 이제 지문에서는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와요.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는 나무개 여러 개를 묶어갖고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팻말을 표시해놨다든가 아니면 등기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종속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예, 그래서 나무는 본질적인 아무 말이 없는 것은 뭐라고 한다? 종속이다 이렇게요. 거기에 대해서 건물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물의 소유권은 자 건물은 등기가 땅 등기하고 같이 붙어있어 나옵니까? 건물 등기 따로 땅 등기 따로 있습니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건물의 소유권하고 땅의 소유권하고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것을 독립정착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은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종속이 있고 독립이 있다. 그러면 종속과 독립의 차이점은 뭘 기준해서? 땅과의 소유권에서 땅과 소유권이 같으면 뭐라고 하고? 종속. 땅하고 소유권이 다르면 뭐가 되고? 독립.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동산이에요. 그러면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멘트를 뭐냐면은 차로 이렇게 싣고 갑니다. 그러면 그 차로 싣고 가는 그 시멘트 포대는 동산, 부동산? 동산이에요. 근데 그 시멘트를 뭐냐면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모래하고 섞어갖고 도로에다 포장을 딱 해놨어요. 그럼 포장된 도로가 땅에 붙어있죠? 부착되어 있어요. 그럼 포장된 도로는 정착물일까, 정착물이 아닐까? 정착물이야. 또 하나, 그걸 포장을 해갖고 건물로 골조를 딱 세워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건물도 정착물이죠. 그럴 때 그 포장된 도로는 종속정착물. 그 다음에 건물은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될까요? 이게 원래는 뭐였지만, 동산이었지만 그게 소유권의 땅한테 같이 있으면 뭐라고 하고, 네? 종속. 아까 도로 같은 거, 도로 같은 것은 뭐에 해당된다고요? 도로 포장 쭉 연결된 것은 종속이고, 건물은 뭐라고 하고? 독립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정착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했다? 협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협의가 있으면 아까 뭐가 있다? 광의가 있다. 그러면 광의는 뭐냐라고 한 장 넘겨보면은요, 6페이지에 이제 중간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저기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것을 우리는 광의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거기 밑에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광의부동산 해놓고는 협의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무슨 부동산이다? 광의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아까 협의는 좁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아까 민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준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뭐 했다? 준했다 이런 뜻이에요. 준했다라는 말은 원래는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이 아니었다? 부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닌 건 원래는 동산인 거예요. 부동산의 반대가 동산이다고요? 원래 동산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 자동차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동차는 어때요? 참 움직이는 거니까 동산이죠? 근데 그 자동차를 가지고 등록을 해.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를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뭘 따진다. 이걸 준부동산이에요. 무엇을 따져요? 법적인 걸 따져요? 아니면 권리를 따져요? 아니면 가격을 따져요? 권리를 따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준부동산이라는 단어는 경제적 관점이에요? 아니면 법률적 관점이에요? 법률적 관점이에요. 법률이 권리가 부동산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의와 준부동산을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 광의라고 한다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 아까 민법에서는 뭘 따지는데 협의를 따진다면은 광의의 부동산은 부동산 학을 대상으로 한다. 아까 부동산 학이라는 게 뭐라고 있는 거니?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광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광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아까 민법에서는 무슨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협의.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뭘 대상으로 하고? 광의.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준부동산은 부동산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간다. 들어가죠. 왜? 준부동산은 어디에 포함이 되니까? 광의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거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한번 알아요? 네. 어때요? 조금 알아듣겠어요? 네.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 내용 한 번 더 반복하고 그 내용 보겠어요. 이제 진짜 이제 공부하는 맛이죠.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어때? 뭐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요. 자꾸 반복하면서 익숙하면 됩니다. 이제 쉬었다 하자.